S&T 예고관에서 선화예고 2학년 국어 담당하고 있는 강사 서정아입니다. 우선은 올해 수능이 끝난 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어머님들. 올해 11월이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예비고1 윈터스쿨 못지않게 예비고2 윈터스쿨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내년도 수능 날짜가 나왔잖아요.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비고2 올라가는 이 1학년 학생들의 수능 디데이가 시작되는 게 내년 11월 2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해가 바뀌는 1월 1일 혹은 본인들이 3학년이 되는 해가 내가 수험생으로서의 어떤 공부를 시작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너희 선배들의 수능이 끝난 그 바로 다음 날부터 너희의 디데이가 시작되니까, 사실 그럼 생각해보면 내년 겨울방학은 아이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수능 커리큘럼을 듣고 있겠죠. 여름방학은 한 달도 안 됩니다. 되게 짧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모의고사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번 겨울방학이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서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하는 이 시기에 얼마나 귀중한 시간을 저랑 같이 보낼 수 있을지 한번 판단해 보시는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강의에 대해서 어머님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구매율이 높은 강좌다. 그러니까 요새 인스타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올리브 오일이나 레몬즙이나 운동기구나 왜 이렇게 공구 같이 이렇게 타서 사고 싶은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사고 나면요, 막상 그게 재구매율로 정말 이어져서 제 생활 습관에 들어오는 제품들은 30%도 안 되거든요. 그냥 한번 사보아서 쓰고 마는 거죠. 강의는 어떻겠어요, 어머님들? 사실 강의야말로 아이들이 갈아타기가 가장 좋고요. 대놓고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쌤, 저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첫 1주차 듣다가 나가요. 혹은 1주차 다 듣고 나서 2주차부터는 그냥 빼버려요. 근데 아이들이 저랑 올해 윈터에 처음 만나서 제 내신 수업을 안 들어도 여름방학 때 다시 문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시작한 윈터부터 내신이 총 4개의 강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내신 4개 강의에 윈터에 여름방학까지 저랑 6개의 스케줄을 같이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재구매율이 높은 강좌일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수강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수능 국어 강의에 특화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신 선생님 따로, 수능 선생님 따로 보면서 수업도 따로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그랬을 때 내신만 되는 쌤들은요, 수업을 할 때 야, 이런 건 사실 내신용이기 때문에 모고까지 끌고 올 필요가 없고 그냥 내신하고 나서 휘발되어도 되는 개념이라는 걸 구분해 주기 힘들어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할 때 A를 가르치고 나서 이거는 전형적인 내신용이니까 이때까지만 암기하고 끝내자. 근데 옆에 있는 B는 이거 나중에 수능 칠 때까지 끝까지 같이 가지고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휘발되면 안 되는 개념이라는 걸 구분해 주는 걸 실제로 2학년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고1들은 아직 수능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학년들은 제가 수능 국어 커리큘럼이 완비되어 있다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밀착 관리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다는 건데요. 강의 녹화본부터 데일리 맨날 과제 인증하는 밴드도 같이 운영을 하고요. 질의응답은 무조건 다 저만 진행을 합니다. 우선 수학이나 탐구 같은 경우는 질답을 조교쌤이 진행을 하시는 게 가능한 과목이에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고 뉘앙스에 따라 학생들이 받아들인 느낌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 조교쌤이 설명을 잘 해줘도 학생 입장에서는 우리 쌤 뉘앙스랑 조금 다른데라고 느끼는 그 미묘한 결이 굉장히 중요해서 모든 질의응답은 다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제가 정말 예고에 특화된 맞춤형 지도를 진행한다는 점인데요. 우선은 제가 수능 강의를 했을 때도 신기하게 예체능 학생만 모집을 한 곳이 아닌데 저희 수강생 중에 50%는 넘게 예체능 학생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수능 국어 5등급인 채로 왔을 때 두세 등급 올려서 3등급 혹은 2등급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정시 정특 이제 강의 등급 맞출 수 있게 하거나 최저 등급 맞추게 하는 걸 제가 정말 잘했거든요. 수능 강의 경력 예체능 학생 최다 보유생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내신부터 수능까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뒤에서 제가 성적 상승 후기를 드릴 건데
가장 낮은 곳에서 와서 높은 곳으로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실 잘하는 친구들은요, 어머님, 어딜 가도 잘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아이가 그렇게 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 저한테 오기 전에는 국어 70점대, 70점 후반대, 80점 초반대였다가 올해 한 개 틀린 학생이 4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원래 잘하던 친구들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온 친구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확실하게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3번은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고를 갈까 말까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고 밥 먹고 피아노만 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미술은 아니지만 저는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일반고 학생들이 어머님 가끔 건방지게 이런 소리를 해요. 선생님 저 수학하기 싫은데 예체능이 날까요? 너무 건방지죠. 그래서 제가 이나? 너 이나가 될 것 같아? 너 그냥 수학하는 게 날 거다. 실기하는 애들 밥 먹고 체력 관리하고 실기에 공부까지 하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다.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를 전혀 감을 못 잡는데 저는 제가 예고를 준비를 했었고 근데 이제 나는 피아노로 먹고 살긴 좀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랑 실기 사이에서 얼마나 중심을 잡기 힘들어하는지 제가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라포 형성이 잘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3가지 특성으로 인해 제 강의가 좀 재구매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커리큘럼이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내신과 수능에 대해서요. 재료는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달걀이라는 재료는 같은데요. 내신은 그냥 쉽게 달걀 후라이를 붙이는 거라면 수능은 같은 재료로 달걀말이를 만들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제되는 작품도 같고요. 개념도 같지만 문제를 출제하는 방향성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내신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정말 지문 분석 꼼꼼히 해주고 손글씨로 다 필기해서 정리해주고 변형 문제 정말 많이 풀리고 아이들이 그게 머릿속에 들어갔는지 기계적으로 확인만 해줘도 내신은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수능은 그런 기계적인 공부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방학 특강 때 진행하는 내용을 보면 문제풀이 태도 정리, 문제풀이 행동 양식이라는 내용이 보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는 문제를 풀 때 문학 안에서도 예를 들어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우리 아이들은 그냥 같은 문학이라고 생각하고 읽는데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저는 갈래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정리해서 공식화해서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국어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답이 너무 여러 개 같아요. 제 생각이랑 해설지랑 달라요인데 전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물론 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체화하는 과정을 저랑 충분히 기출해설을 통해 거칠 수 있도록 문제풀이 행동 양식을 중점으로 가르치고요. 내용을 보시면 저는 수업 중에는 고2 기출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과제로 고2 학평 기출이 나가는 건 맞는데 저랑은 평가원 기출을 볼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 이제 고2인데 고3 평가원 기출을 볼 수 있을까? 어머님들 영어는 보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도 정말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제가 행동양식 다 가르쳐가면서 독서도 독해법 가르쳐가면서 저희 수업에서는 평가원 지문 위주로 볼 거고요. 숙제를 고2 학평으로 나가고 나면 저랑 7주 방학 커리큘럼을 돌리고 나면 최근 3개년 평가원 기출 다 돌린 상태일 거고요. 최근 5개년의 고2 학평 기출을 한 번 돌리고 들어간 상태일 거예요. 근데 선화예고는 내신에 모의고사 반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기간에 이렇게 실무 대비를 해두는 게 우리 아이들 내신 향상에도 큰 도움을 끼치겠죠. 제가 이 시험지를 왜 넣어놨냐면요.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요번에 선화예고 국어쌤이 약간 신병의 변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시험지 이게 올해 지금 이번 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인데요. 이제까지 윗글에 대한 설명하러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는 독서를 안 냈었어요. 근데 이제 독서 시험지에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몇 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답이 2개일 수도 있고요. 3개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문제만 4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대충 이게 답이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독서 유형에 대비할 수 있는 공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모의고사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학 기간에 빠듯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주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본 모의고사형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신에는 약간의 한 스푼의 귀찮음이 들어가잖아요. 시험지를 보시면은 학교쌤께서 그 귀찮음을 조금 더 강조하셨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방학 기간 공부를 토대로 까다로운 시험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교재 라인업 정리해드리면 저희 주교재는 이렇게 묶어서 문제집 형태로 나갑니다. 학생들이 유인물 날아다니는 걸 정말 싫어해서 주교재도 부교재도 제가 문제집 형태로 묶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우리 수업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S&T 서정아쌤 국어를 수강 신청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데일리 과제 인증 제가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딱 주 5일만 인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랑 일요일에 수업을 한다. 그러면 월요일까지는 복습하는 시간이고 화, 수, 목, 금, 토 5일만 딱 제가 과제를 해서 매일 올리도록 해요. 근데 안 올리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죠. 이틀 이상 안 올리면 제가 저희 조교쌤이 따로 단톡방을 파요. 학생과 저와 조교쌤이 있는 단톡방을 파서 땡땡땡 학생 과제 제출해 주세요가 되는데 그게 또 누적이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게 2회 이상 누적되면 어머님이 같이 들어오십니다. 물론 제가 사전에 공지를 다 한 내용이에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 불편하시면 말씀해 달라고 제가 항상 미리 공지를 드리는데 집에서 이걸 어머님께서 숙제 안 했다며 숙제해라고 말을 꺼내시는 순간 싸움이 생기는 나이라서 단톡방에 그냥 같이 초대가 되면 이제 아이가 오늘 할게요. 점점점. 그럼 정말 바로 하거든요. 그래서 악역을 저한테 맡겨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클리닉은 당연히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클리닉도 조교쌤 써서 오토로 돌리시는 쌤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게 사실 가끔 부럽기도 했어요. 수학은 그게 되는 과목인데 국어는 그게 되지 않는 과목이라는 점에서 수업은 클리닉은 끝나자마자 제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바로 연이어 붙여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학생들이 집에 가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귀찮아서 얘기를 잘 안 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실제로 방학 특강 때 제가 나갔던 문자 내역을 캡처해서 이제 넣어놓은 건데요. 어떤 수업을 했고 학습 결과, 테스트 결과는 어떤지, 과제는 뭐가 있는지, 오늘 수업에서 아이가 어땠는지 저 이거 학생마다 다 다르게 쓰거든요. 그럼 이제 어머니들 놀라세요. 다 기억을 하시냐? 네, 다 기억이 나요. 아이들 눈만 봐도 얘가 지금 졸고 있는지 집중을 하고 있는지 피곤한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 제가 상세하게 다 보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강시험을 진행을 할 건데 종강시험 진행을 할 때 제가 이제 원래 수능 커리큘럼을 수강하는 학생들한테만 제공하는 손필기 분석지도 같이 넣어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학생들이 본인 시험지랑 대조해 볼 수 있거든요. 쌤은 이렇게 풀었네? 여기 밑줄이 쳐져 있네? 나는 왜 근데 이게 안 돼 있지? 이게 시중 문제집에는 해설지가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체크되어 있는 건 당연하고 어디에서 밑줄을 치고 뭐에서 근거를 찾았어야 하는지 손필기 분석지까지 같이 넣어서 마지막으로 종강 특전을 제공을 할 겁니다. 성적 상승 사례 어머니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래 잘하는 친구들은 뺐어요. 그 친구들은 솔직히 말해서 어딜 가도 잘할 거예요. 보시면은 하나 틀렸다고 하죠. 네. 이것도 1번이요. 1번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실수만 안 했으면 다 맞았을 거예요. 단 한 번도 이런 점수를 맞아본 적이 없다고 했고요. 두 번째. 딱 1컷에 걸렸다고 하죠. 제가 물어봤어요. 센터장님께 오죽하면 이 친구 이름 대면서 이제까지 성적 어땠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도. 근데 제일 제가 기뻤던 건 98점이요라고 연락이 왔잖아요. 드디어라고 하죠. 만년 5등급이었거든요. 정말 만년 5등급인데 딱 중간고사, 그러니까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제 수업을 따라오면서 버텼어요. 중간고사 때는 아이가 이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여름 특강까지 따라오면서 버티고 계속 열심히 하다가 지난 중간고사 때 딱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딱 이런 사례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원래 잘하는 학생만 제가 끌고 가는 강사가 아니라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왔는데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강사구나.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수업 후기가 굉장히 많지만 사실상 이런 후기는
어딜 가나 많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까 센터장님께서 이제 고1과 고2의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챙기는 어떤 태도가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극히 공감을 하는 게 아이들이 워낙에 예술을 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센서티브하고 또 고2가 되면서 감정의 깊이가 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의 표출이 집에서라기보다는 밖에서 많이 되죠. 학원이나 학교나 또래 집단에서. 그래서 댁에서 해주실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냥 잘 씻기고 잘 먹이고 잘 재워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문학 라이팅, 독서 라이팅, 문법 라이팅, 그리고 이 시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스라이팅까지 완벽하게 해서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그냥 잘 챙겨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끝으로 개강일이 1월 4일이고 일요일이죠. 2시부터 5시까지인데요. 제가 마지막 브로슈어에 저의 개인 연락처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설명회가 마무리되고 나서 따님 혹은 아드님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